저 오늘은 저번에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그러니까 "내가 편입에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또 그런 고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우선은 첫 번째, 이제 '기초가 없다.'라는 기준이 뭘까를 조금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긴 한데, 이 '기초가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기준은 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게 일단 커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능 몇 등급 가지고 이제 '기초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좋은 지표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기초가 없다. 즉 영어에 기초가 없든 혹은 공부에 기초가 없든 '나는 좀 기초가 좀 부족한 편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공부하는 법을 잘 몰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내가 좀 기초가 있고 어느 정도 공부의 습관이 있고 공부를 조금 해 봤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할지가 딱딱딱 계획이 조금 짜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고 좀 기초가 조금 없고 '나는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일단 내가 학원을 가기 전에 혹은 과외를 하기 전에 좀 기초를 쪼끔 채우고 가야지 좀 덜 창피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냥. 그저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싶고, 그렇게 시간도 꽤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지금 말한 것처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함이 먼저 밀려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기초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그냥 빨리 학원이나 과외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나아요. 학원이나 과외도 요즘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초부터 알려주는 학원이나 과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반을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Y편을 기준으로 좀 해 볼게요. 제가 보편적으로 학생들한테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처음 OT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만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못 물어보거든요. 그럴 땐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저한테 따로 카톡을 보내거나 하면, 제가 이거는 수업 때 다 같이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수업 때 말을 해 주고, 혹은 그렇지 않다 싶으면 따로 제가 설명해 주고 답변해 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마찬가지로 보통 혼자서 '기초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그게 공부 방법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이 먼저 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기초를 채우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초를 잘 쌓아서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으로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 즉 예를 들어 영어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학원이나 과외를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키는 것들을 해 가면서 '아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하다 보면 여기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아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네.'라는 것들이 감이 좀 잡혀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거나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제 학원이나 과외의 상담을 받으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두 번째는 어 영어가 예를 들어 내가 수능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4 등급 뭐 5 등급 4-5 등급 이 정도는 맞았어요. 3-4 등급 정도는 맞았어요. 혹은 뭐 1-2 등급이 됐는데도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토익 점수가 꽤 높이 있는데도 '나는 기초가 좀 없는 편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통은 겸손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와이프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이제 레벨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해요. 이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겸손하신 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겸손의 반대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겸손의 반대인 이제 좀 '나 좀 하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당연하게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표를 쓰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뭐 학원마다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Y편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부터 모든 수업들을 다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 상담할 때도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쌤이 말하는 뭐 스킬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배웠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그 쌤이 만든 연습 문제라든가 혹은 보편적인 문제집의 문제를 내가 맞췄어요.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론과 스킬을 알려주는데 거기다가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그것도 저 사람이 만든 문제고 저 사람이 만든 답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와이편입에서 인제 기출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주 초보라고 쳐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10 문제 중에 예를 들어 2개 맞췄어요. 이거랑 연습 문제가 있는데 10 문제 중에 8 개를 맞췄어요. 그럼 그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더 가치가 있으세요? 연습 문제를 뭐 백날 첫날 맞춰도 결국엔 묻는 건 똑같아져요. 뭐 예를 들어 서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강대에 비하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 한양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양대 난이도에 비하면 어떤 편이에요? 결국 이렇게 묻는 경우가 발생해요. 음. 완전 초반에는 조금 만족할지 몰라도 쪼끔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여러분들의 그 레벨 테스트도 기출 문제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을 본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를 판단해서 마이편입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노 베이스인 건지를 조금 구별해 가지고 상담도 진행하고 수업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즉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노베이스인지 아니면 베이스가 좀 있는 편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판단하시기보다는요. 가급적이면 학원이나 과외 상담을 가셔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초가 없어요. 내가 노베이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초를 쪼끔 채우고 오는 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여태까지 이제 올해로 이제 12년 차가 됐는데 제대로 기초를 제대로 기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거랑도 조금 어 연관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초가 없어요. 로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거니와 보편적으로는 이 꾸준함, 성실성, 이게 공부의 습관하고 같은 건데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내가 학원이나 과외를 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테스트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과 내가 그냥 혼자서 내가 '아 오늘은 내가 이걸 공부해야지. 이거를 조금 채워야지.' 하는 것과 굉장히 격차가 나중에 점점 커져요. 특히 작심삼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작심삼일을 많이 겪죠.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기초를 채우고 온다고 하셨을 때 제대로 채우시는 분들을 잘 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군 복무 중이라든가 혹은 내가 아직은 학기가 안 끝나 가지고 학기 중에 좀 기초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기초를 채운다.'라고 하면 사실 단어, 문법, 논리, 독해 해 가지고 편입에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 '기초 단어라도 쪼끔 외워가라.'라는 게 쪼끔 제 보편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혼자서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일 텐데 경제적인 이유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완전 망하거나 완전 성공하거나. 근데 독학으로 성공하실 정도면 기본적으로 좀 전적대가 좀 있으실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대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조금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짤 수 있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면 어 공부를 공부를 많이 못했을 확률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쪼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좀 '처음 시작하는데 막연하다.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의지가 좀 약하다. 음. 그리고 내가 작심삼일 유형인 것 같다. 음. 그리고 나는 쪼끔 강제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누가 좀 내가 앞으로 할 것들을 좀 계획을 짜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대부분은 허송세월만 보내게 돼요. 음. 그렇게 뭔가 물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결국에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된 상태에서 '아휴 난 안 되겠다. 역시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학원 가야겠다.' 하고 학원이나 과외를 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보통 매번 하는 똑같은 후회가 뭐냐면요. '아 쪼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조금 빨리 올 걸 그랬어요.'라고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사실 같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같이 "아유 너무 아유 진작 그러시지. 진작 오지 그랬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까움만 가져가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후회를 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쪼끔이라도 생각났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보통 내가 기초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첫 번째,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편입.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의지가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수능이나 뭐 이런 토익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주변에서도 나는 영어를 좀 잘 못한다고 하거나 좀 공부 자체가 좀 자신이 없거나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해본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빨리 혼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학원이나 과외를 등록하셔 가지고 내가 부족한 만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적인 조금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라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남들을, 그러니까 쪼끔이라도 기초가 더 있고 좀 전적대가 좋고 쪼끔 더 머리가 좋고 하시는 그 경쟁자들한테 내가 좀 비벼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쪼끔, 아니다, 이거는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에 좀 하면 좋겠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초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편입은 2 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뭐랄까? 조언이나 혹은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맞을까?' 고민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이제 '편입 정말로 2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2 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시기보다는요, 고민할 시간에 빨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